네, 수험생 여러분들 또는 예비 수험생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메가변리사에서 1, 2차 상표법을 전임하고 있는 최지환 변리사라고 합니다. 네, 이번 영상은요, 여러분들께 2026년 1차 시험 대비를 위한 상표법 강좌들이 어떤 일정에 맞추어서 진행이 되고, 그리고 그 강좌들은 어떠한 특징을 갖는지 소개해드리는 시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리사 시험을 시작하신 분들도 있어서 앞에 민법이나 특허법 들으신 분들도 있을 테고 아니면 그냥 이제 진입하려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럴 때 아무래도 가장 고민이 되는 게 크게 두 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어떠한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수업을 듣고 준비를 해야 되는지가 궁금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각 과목에서 어떤 강사를 선택할 것이냐 그것에 굉장히 고민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조금 해결해드리기 위한 강좌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1차 커리큘럼, 상표법 커리큘럼이 1년간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소개를 드릴 건데 그 전에 앞서서 어떤 것들 좀 소개를 드릴 거냐면 여러분들께서 상표법 강사를 고민하고 있다라고 할 때 저를 선택을 하게 되면 어떤 이점이 있을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는 시간도 가지도록 할 거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또 이해하기에 앞서서는 일단 여러분들께서 이 상표법이라는 과목이 변리사 시험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포지션에 대해서 같은 말이죠. 그때 어떤 것이 있는지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간단하게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자,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볍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제 자랑 같은 거를 이렇게 많이 하는 그런 성격, 잘하는 성격은 아니어서요.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공학 베이스가 굉장히 강한 그런 전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리사 일을 처음 시작할 때에는요. 저도 제 전공을 좀 살려서 전자특허 쪽에서 업무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형 특허법인 중 하나인 리앤목 특허법인에서 일을 시작을 했는데요. 근데 저는 변리사 시험을 준비를 할 때부터 이 상표법 과목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처음 일은 특허 쪽으로 시작을 했지만 변리사 합격하고 바로 강사를 시작을 하면서 제가 상표법 강의를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표법 강의를 계속 하다 보니까 아예 그냥 실무도 상표 쪽으로 전향을 해야겠다. 상표가 너무 재밌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그 리앤목 특허법인 안에서 상표부로 부서를 옮기는 흔히 있는 일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제 중간에 조금 강력하게 의지를 표명을 해가지고 상표부서로 옮겼고 현재는 특허법인 로율이라는 곳에서 파트너 변리사로 특히 이제 상표 쪽 업무 위주로 담당을 하면서 변리사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상표법을 연구하고 강의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다 보니까 지금 벌써 하다 보니까 강의만 벌써 9년 차가 되었네요, 여러분들. 그래서 변리사 경력도 9년 차고 지금 강사도 9년 차에 접어들게 되었는데 그래서 1년 차 때부터 계속해서 상표법 강의를 해오고 있고요. 특히 이제 초반에는 2차 시험 위주로 강의를 했는데 이제 벌써 1차 강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도 이제 4년째가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원에서도 열심히 강의를 하고 있고요. 학원뿐만 아니라 외부 기관 특히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이제 그 직원들 그래서 심사관님들, 심판관님들을 포함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상표법 이론 강의를 해오고 있고요. 그뿐 아니라 발명진흥회라는 곳에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 상표법이나 지식재산권 관련된 강의도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상표법 강의를 조금 더 전문적으로 그리고 관련 법령들을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싶어가지고 간단하게 법학사를 하나를 취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들을 보았을 때 여러분들께서 믿고 들으시기에 이제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거 간단하게만 소개해 드리면서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앞쪽에서 어떤 거 설명을 드릴 거냐면 변리사 시험에서 이 상표법이라는 과목이 갖는 특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 변리사 시험을 최종 합격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관문이 있죠. 일단 1차 시험을 먼저 합격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1차 시험을 합격할 때 600명 선에서 합격자를 이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1차 시험을 합격한 사람들만 2차 시험을 볼 수가 있는데요. 2차 시험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200명이라고 하는 합격자를 1년마다 뽑아내고 있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 대략적으로는 아시겠지만 1차 시험을 한 번 붙으면 2차 시험 볼 기회를 2번 주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매해 2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대략 1000명에서 1100명 정도 치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전 연도에서 1차 시험에서
붙었으나 2차 시험에서 떨어졌던 분들과 같이 2차 시험을 보기 때문에 1년에 2차 시험은 이 정도 보게 되어서 대략 한 5대1 정도의 경쟁률이라고 보시면 돼요. 2차 시험은. 1차 시험은 그 해마다 조금 달라지기는 하는데 지금 600명 뽑는 거는 고정이 되어 있게 되죠. 그래서 1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문제의 유형이 오지선다 등의 객관식으로 진행이 되게 되고요. 2차 시험에서는 조금 더 주요한 과목들 위주로 해서 서술형으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과목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면은 1차 시험에서는 그 교시 순서대로 보게 되면은 산업재산권법이 첫 번째, 그 다음에 민법이 두 번째, 그 다음에 자연과학이 세 번째죠. 그래서 크게는 세 과목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세 과목이 아니죠. 그 안에 굉장히 많은 디테일한 과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재산권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허법과 실용신안법을 보통 하나로 묶고요. 그래서 그 특허법과 실용신안법에서 20문제가 출제가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상표법에서 10문제가 출제가 되게 되고 디자인보호법에서 10문항이 출제가 되어서 총 40문항으로 구성이 됩니다. 1차는 각 과목이 40문항으로 구성이 돼요. 그 다음에 민법도 40문항으로 구성이 되죠. 근데 여러분들 이게 민법 한 과목이지만 양이 특상디 다 합친 것보다 많을 정도로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민법이 가장 양이 많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연과학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물화생지 있죠. 그래서 각각이 10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똑같으니까 생략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공부하셔야 되는 과목이 사실상 굉장히 많아요. 민법, 특허, 상표, 디자인, 물리화학, 생물, 지구과학 이걸 다 준비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1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각 과목의 괄학 점수는 40점이고요. 즉 괄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예 어떤 한 과목이든 간에 40점이 안 돼버리면 아무리 평균 점수가 높아도 탈락입니다. 그거 이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괄학을 넘었다라는 전제하에 이 세 과목의 평균 점수를 이제 가지고 600명 선을 자르게 되는데요. 보통 안정권이라고 하려면 80점 이상은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목표 점수를 어떤 식으로 가져가 주셔야 되냐면 산업재산권법은 90점 정도, 민법도 90점 정도, 그 다음에 자연과학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70점 정도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 정도 하게 되면 이제 80점보다 조금 안 되거나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250점이니까 80점이 넘네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목표 점수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연과학 목표 점수를 낮게 잡은 이유가요. 자연과학이 어려워요. 고득점 하기는 법 과목이 더 쉽습니다. 왜 그러냐면 법 과목은 여러분 나중에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면 정직하게 점수가 좀 나오는 편이거든요. 근데 자연과학은 조금 어렵게 나오게 되면은 특히 그 풀이 방식 자체가 어려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목표는 한 70점 정도로 잡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1차를 합격하게 되면 이제 2차 시험을 보게 되는데 2차 시험은 2일에 걸쳐서 치르게 됩니다. 1차 시험은 여러분 하루에 치러요. 토요일 하루에 치르게 되는데 2차 시험은 2일에 거쳐서 치르게 되고 1일차에는 특허법과 상표법을 보게 되고요. 2일차에 민사소송법과 선택 과목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3법 과목, 위에 있는 3개 법이 필수 과목인데요. 이 필수 과목 같은 경우가 이제 평균 점수에 들어가게 되고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조금 독특하게 치러지게 됩니다. 선택 과목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가장 많이 선택하는 건 디자인 보호법이고요. 왜냐면 1차 과목과 겹치기 때문에 가장 많이 선택하시고 양이 많지 않은 편이라 선택하시고 최근에 조금 많이 선택하시는 법이 저작권법. 이건 이제 양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해요. 그래서 많이들 선택하시고 그다음에 유기화학과 같은 또는 회로 이론과 같은 공학 과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중에 이제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 선택 과목은 패스 페일 제도로 운영이 되고 있죠. 그래서 50점만 넘으면은 평균 점수에는 합산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50점이 안 되면 그거는 페일이어서 아무리 평균 점수가 높아도 2차 시험에 불합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 과목에서 패스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민특상 세 법 과목에 대한 평균을 내서 그 평균 점수를 가지고 200명을 추리게 됩니다. 그래서 민사소송법, 특허법, 상표법이 각각 100점 분량으로 치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이건 2차 시험 오시면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4문제를 풀이를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랬을 때 2시간 동안 각 과목을 2시간 동안 4문제를 풀이를 해서 서술형 답안을 적어내서 합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인 시험의 제도 물론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드렸고요. 그 다음에 상표법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이 상표법이라고 하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변리사가 되시고 나서 일을 할 때 가장 주요하게 일하는 것들 중 하나예요.
물론 이제 대부분은 특허 쪽을 더 많이 하시게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상표에 관해서도 고객들과 상담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과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상표법이 그 산업재산권, 그러니까 이 산업재산권이 여러분들이 변리사가 되면 업무에서 다루시게 되는 주요한 내용들이거든요. 1차 시험에서도 포함이 되고 있고 특히나 2차 시험에 와서는 이게 단독 과목으로 나올 정도로 중요도가 높아요. 이제 1차 시험에서는 사실 전체 봤을 때 총 120 문항 중에 10문항이기 때문에 비중이 조금 낮은 편인 건 맞거든요. 근데 2차 시험에 와서 워낙 큰 비중을 갖다 보니까 좀 독특합니다. 그래서 상표법 같은 경우에는 보통 1차 준비할 때부터 조금 더 탄탄하게, 그러니까 막 엄청 많이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조금 더 기본기를 탄탄하게 해놓으시면은 2차에 와서 당연히 도움이 되게 됩니다. 다른 법이 아니에요. 같은 법이고 같은 판례를 공부해요. 근데 이제 나중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약간의 포인트가 달라요. 1차 시험에서는 일단은 객관식 지문을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만 공부를 하면 된다고 하면은 2차 시험에서는 여러분들이 답안으로 써내려갈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디테일하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연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1차 준비하실 때부터 그러니까 너무 날림으로 공부하게 되면은 2차 와서 0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기본기를 좀 갖춰놓은 상태에서 즉 풍부하게 이해를 하면서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서 상표법을 정리를 해놓으시면은 2차로 와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준비를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연계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같은 자료로 연계성 있게 공부를 하시면 당연히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2차 시험에서도 가장 활발하게 강의를 하고 있고 가장 많이 듣는 강사 중 한 명이기 때문에 1차 시험 때 이제 제 강좌 커리큘럼을 따라오시고 2차로 넘어오시면은 훨씬 더 보시던 그 자료와 계속 연계된 자료를 가지고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논리의 구조를 그대로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연결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일단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때 상표법이라고 하는 과목의 특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상표법을 처음에 조금 어려워하세요.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굉장히 많은 문구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통 대부분 공학이나 자연과학을 전공하신 분들이실 거예요. 간혹가다 문과이신 분들도 있지만 보통은 이공계가 더 많다 보니까 보통은 여러분들께서 이전까지 공부를 하실 때에는 수식 같은 걸로 공부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줄거리 막 써 있는 거를 읽는 게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법 과목을 공부를 하다 보면은 모든 것들이 문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지를 한번 보더라도 그림 같은 거 거의 없어요. 물론 상표는 그림 문제가 가끔 나오긴 해요. 그 표장이 주어지면서 그에 대한 판단을 물어보는 게 나오기도 하는데 그것보다는 어쨌든 줄글 형태로 되어서 그 지문이 맞는 지문이냐 틀린 지문이냐를 판단하는 형태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문구를 조금 많이 보실 준비는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을 어렵게 하는 이제 요소가 되고요. 그 다음에 특히나 상표법은 나중에 이것도 공부해보시면 느끼실 거예요. 문구들이 굉장히 추상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거는 뭐 대부분의 법률이 뭐 갖는 특징 중에 하나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상표법은 특히 이제 두드러져요. 뭐냐면 어떠한 법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모든 사안에다가 일단은 적용이 될 수 있게끔 이제 조금 브로드하게 규정을 해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냐면 구체적인 사안마다 이제 조금 적용되는 상황이 다를 수도 있고 그때마다 그걸 하나하나 나열을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규정을 해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규정 자체 또는 판례 문구 자체는 굉장히 좀 추상적으로 규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그거를 법관이 실제 어떤 재판에서 구체적 개별적으로 적용을 할 수 있게끔 법리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상표법이 그게 더 두드러져요. 왜냐하면 구체적인 거래 시장에서의 어떤 상황이 상품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고 그때 시기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판례 문구 상표법에서 보시면은 막 뭐 거래 시장, 그다음에 뭐 거래 실적 막 이런 굉장히 추상적인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공부하시다 보면은 이게 그 문구가 그 문구 같고 앞에서 나왔던 거랑 비슷한 것 같으면서 헷갈리고 막 이런 부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을 어렵게 하는 그런 요소가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거는 민법과의 차이점인데 여러분들이 민법 듣고 특허법 들어보신 분들은 조금 느끼셨을 거예요. 어떤 성격이 있냐면 우리 특허 상표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절차법적인 성격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이 상표법 같은 경우에는 실체법적인 성격과 함께 절차법적인 성격을 같이 갖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체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당사자들 사이의 어떤 권리 의무 관계에 대해서 그 권리와 의무의 내용에 대해서 법률이 규정을 하고 있으면 그게 실체법이죠. 그래서 민법에서 여러분들이 배우신 건 다 실체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갑과 을이 있는데 누가 돈을 빌렸으면은 누가 누구한테 채권을 가지고 누가 누구한테 채무를 가지고 이런 것들을 배우잖아요. 그런 권리 의무 관계에 대해서 배우는 게 실체법이고 절차법은 뭐냐면요. 우리 행정기관이라던가 아니면 뭐 사법기관 어떤 기관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당사자가 절차를 밟는다고 할 때 그 절차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법률상 규정해 놓은 것들이에요. 근데 민법에는 절차법적인 성격이 많이 없고 이제 민사법 중에서 민사소송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건 이제 그 당사자들 사이에 민사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원에다가 민사소송을 진행할 때 어떤 절차적인 사항들이 적용이 되는지를 배우는 게 민사소송법이에요. 그래서 그건 여러분들이 2차에 가서 따로 배우시게 되는 거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민사소송법이랑 민법은 아예 별개 과목입니다. 물론 이제 연계되는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별개 과목이에요. 그래서 민법 배우실 때는 거의 실체법적인 내용만 배웠을 겁니다. 근데 이제 특허법이랑 상표법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은 그 상표권이라고 하는 그 권리 또는 관련된 권리들에 대한 실체적인 내용도 규율이 되어 있는데 그뿐 아니라 절차적인 내용도 규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그 상표를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특허청이라고 하는 행정기관이 있어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 있는 행정기관인데요. 그 특허청에다가 일정 절차를 갖추어서 서류를 제출을 하고 일정 절차를 거쳐야만 상표를 등록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간 절차 과정에 대한 것도 상표법에 규정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체적인 내용과 절차적인 내용이 모두 들어가 있는데요. 근데 아무래도 여러분들께서 상표 출원 절차, 분쟁 절차를 직접 겪어보질 않으셨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적인 내용들이 와닿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 공부하실 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어렵게 다가오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여러분들께 쉽게 풀어드리고 쉽게 접근하실 수 있게끔 여러 강의 자료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간단하게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께서 여러 상표법 강사님들이 계시고 그중에 누굴 들어야 될지 고민 많이 되실 거예요. 그때 이제 저를 들었을 때 어떤 이점이 있을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쪽은 실제 들어보신 분들의 수강평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린 건데요. 제가 읽기가 조금 민망하기는 한데 제가 생각할 때 강점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좀 연계지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실제 판례 사안 같은 거를 케이스별로 나누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 줄글로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책은. 근데 제 교재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케이스 편이라고 하는 교재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론서를 보실 때 이 이론서는 다 줄글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줄글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을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케이스편에다가는 여러 가지 도식화 자료들을 많이 넣어두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도식화 자료를 가지고 이러한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고 그때 이러한 줄글의 법리가 나오는 것이다 라는 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아무래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 조금 추상적으로 다가오는 줄글들을 제가 디테일한 사안으로 설명을 드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거는 그냥 제가 강의할 때 신념 중 하나인데 저는 절대로 이 이해하고 관련된 부분을 수험생 여러분 본인한테 던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이해해보세요. 이렇게 설명 안 한다라는 겁니다. 저는 좀 무책임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돈 내고 강의 듣는 이유가 뭐예요? 혼자 읽으면은 효율적이지 않으니까 효율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강의 들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모든 문구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이해를 도와드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책 그냥 단순히 같이 읽고 넘어간다 이런 식의 설명은 하지 않고요. 항상 그걸 풀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항상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이해를 항상 도와드리는 형태로 강의가 진행이 된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 메가별리사 강좌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스튜디오 형태로 촬영이 되어서 진행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전자칠판에다가 이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올 거예요. 그래서 실제 사례들, 표장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사실관계 구성해가지고 여기다 다 띄워드리면서 이런 상황에서 이런 법리들이 나올 수 있는 거다라는 걸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좀 이런 시각적인 자료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는 뭐 강의력이 좋다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저는 그냥 강의를 하는 게 일단은 너무 재밌고 이렇게 좀 이해시켜 드리는 걸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뭐 이 강의력 부분은 일단은 뭐 전혀 의심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평이 있었다는 거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시청각 자료, 시청각이라고 했는데 사실 청각적인 자료는 많이 없고요. 시각적인 자료들을 많이 활용을 해가지고 이게 교환 예시입니다. 이제 제가 앞으로 이제 기본 이론 강의 또는 어떤 강의든지 간에 강의 진행을 할 때에는 항상 여러분들이 보시는 책에는 줄글이 많겠지만 그걸 이해하는 과정에서는 이런 식으로 도식화된 자료를 가지고 이해하실 수 있게끔 제가 자료들을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들 상표법 추상적이어도 이해 충분히 하실 수 있게끔 제가 자료들 다 준비해놨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저의 큰 강점 중에 하나는 1, 2차의 풀 커리큘럼을 제공하는 강사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요즘에는 2차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1차까지 같이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이제 참고로 예전에는요. 1차 강의를 하시는 강사님들이랑 2차 강의를 하는 강사님들이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었거든요. 저도 2차만 하고 있을 때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었어요. 물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니지만 근데 약간의 설명하는 방식 또는 논리 구조 같은 것들이 바뀌면은 많이 어렵거든요. 다시 패치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웠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2차도 풀 커리큘럼을 제공을 하고 모든 종류의 이제 교재들을 출간을 하면서 1차 같은 경우에도 모든 종류의 책과 커리큘럼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교재들이 서로 밀접하게 연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일단 제가 출간하는 교재 라인업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일단 가장 기본이 되는 기본서가 있어요. 그래서 좀 가장 두꺼운 책이죠. 뭐냐면 그래서 완전히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요약된 책을 처음부터 보게 되면 이해가 안 돼요. 그것만 보면. 근데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 책, 그게 이제 기본 이론서라고 봐주시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상표법 강의라는 제호의 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두 갈래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위쪽은 이제 뷰 시리즈 교재들이 있고요. 아래쪽은 테마 시리즈의 교재들인데요. 그래서 이게 각각 뭐냐면 위쪽 뷰 시리즈는 1차 서브집 라인입니다. 그리고 아래는 테마 시리즈는 2차에 오시면 여러분들께서 보시게 될 2차 서브집 라인들이에요. 그래서 이 제호의 명칭 같은 경우에도 저랑 박주환 변리사님 이제 같이 하는 박주환 변리사님 그리고 디자인 보호법의 유시훈 변리사님이랑 고민을 많이 했던 제호예요. 그래서 조금 의미를 담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뷰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전체를 좀 조망하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법조문 뿐 아니라 판례 등 이 법 과목을 공부를 하실 때에는 항상 나무를 보면 안 되고 숲을 봐야 된다 이렇게 말을 많이 들으실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하나하나 디테일한 문구만 보다 보면은 내가 지금 어디에서 공부를 하고 어떤 쟁점 하에서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있는지를 까먹게 돼요. 항상 큰 그림을 보면서 정리를 해나가셔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1차 때 특히 이렇게 큰 그림을 보실 수 있게 도와드리겠다라는 그러한 어떠한 컨셉을 가지고 기획된 책이 이 뷰 시리즈 교재들입니다. 그리고 2차에 오시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답안지에다가 써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쟁점별로, 테마별로 이 법리를 정리하실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2차 시리즈는 테마 시리즈로 이제 제호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정했고 그래서 1차 서브집 라인에는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조문을 보실 때 조금 편하게 보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조문 노트 교재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 상표법 강의 교재를 요약한 워크북. 그러니까 이제 이게 1차 요약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하반기 이후부터는 객관식 문제풀이에 들어가셔야 되는데 그때 활용하실 수 있는 객관식 문제집. 그 다음에 기출문제 풀이집도 출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객관식 문제집과 기출문제 풀이집의 차이점이라고 하면 뭐냐면 객관식 문제집에도 기출문제 다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객관식 문제집은 진도별로, 그러니까 단원별로 문제들이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기출문제 풀이집은 단원별, 주제별이 아니라 회차별, 연도별로 나뉘어져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객관식 문제집에는 아무래도 기출되지 않은 부분도 있을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창작 문제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문제집이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서브집 라인들이 준비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차에서는 뭐 상세하게 설명 안 드릴게요. 2차에 오시면 이제 설명회 등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라서 기본서, 판례집, 사례집, 판례 보충 자료까지 이렇게 쭉 라인업이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다 제가 직접 집필을 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논리 구조가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제가 두 문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뭘 암기를 해야 될 때 딱 그 앞부분의 글자만 따가지고 암기하는 방식이 있죠. 그 두 문자를 저는 동일하게 표기를 해놓기 때문에 연계성을 충분히 가져가실 수 있다라는 거 좀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게 이 기본서 교재가 나중에 기본 이론 들으실 때 구매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론서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케이스편이라고 하는 교재로 분권이 되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재를 구매를 하시면은 그 안에서 이렇게 좀 뜯어지는 두 권으로 분권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줄글 형태로 되어 있는 이론서가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여러 가지 도식화 자료와 실무 자료들을 포함하는 케이스편 교재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케이스편 가지고 제가 설명을 많이 할 건데, 그 케이스편에 있는 도식화 자료들이 2차에 와서도 판례 보충 자료에 와서 보시게 되면은 똑같은 형태로 들어가 있습니다. 다 제가 만들고 관리하고 있는 자료들이기 때문에 똑같은 형태 도식화 자료를 가지고, 다만 판례 문구를 조금 디테일하게 보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거예요. 이건 나중에. 근데 똑같은 자료로 공부를 할 수 있다 보니까 2차에 와서 훨씬 더 빨리 적응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1차 풀 커리큘럼과 교재, 2차 풀 커리큘럼과 교재를 제공하고 있는 강사다라고 일단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일단 그래서 전체적인 상표 세계관, 여러분들이 1차 시험 진입할 때부터 2차 시험 합격해서 나갈 때까지 이제 책임지고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케어를 해드리는 강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뭐 제 소개는 이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커리큘럼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쪽에서 설명드리는 커리큘럼의 일정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시점이 아니라 제가 강의를 제공해드리는 시점을 기준으로 일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가장 중요한 강의, 당연히 기본 이론 강좌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개강 일자는 3월 중순, 대략 3월 18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에 개강을 하도록 할 거고요. 이 강좌는 일단 상표법이라고 하는 걸 아예 처음 접하시는 분들께서는 무조건 기본 이론 강의부터 시작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단계의 강좌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지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강의를 하거든요. 근데 이 기본 이론 강좌만 아무 베이스가 없이 들으시는 분들께도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이제 설명을 드리고, 이제 특히 이건 모든 과목이 마찬가지지만 이 법 과목이 사실 강의를 하는 입장에서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뭐가 있냐면, 막 단원 기준으로는 앞쪽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 앞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뒤쪽의 내용까지 같이 알아야 되고 막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 이론 강의에서는 그런 점들을 다 고려를 해가지고 순서를 좀 바꿔야 되는 부분은 바꿔가면서, 또는 미리 설명해야 될 건 앞으로 미리 빼서 설명하는 식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베이스가 없는 초시생 분들은 기본 이론 강의부터 시작을 하셔야 된다라는 걸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3월 중순에 개강을 해서 가능한 4월 말까지 종강하는 거를 목표로 할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7월 달에 어떤 강좌가 열리게 되냐면 핵심 이론 강좌. 그래서 이거는 보통 뭐 중급 강좌라고 보거나 아니면은 요약 강좌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 이론을 조금 절반 정도의 수준으로 요약한 강좌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빠르게 1회독, 그래서 이건 이제 요약서를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되는데 요약서를 가지고 좀 빠르게 회독하는 강좌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래는 그 다음에 바로 객관식 강의였는데 제가 2024년도부터 했던 강좌가 있어요. 뭐냐면 조문 정리 강의입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기본 이론 강의에서도 조문 다 다뤄드려요. 근데 그 조문이 조금 디테일하게 학습을 한 번 더 하고 싶다, 또는 이제 3월에 기본 이론 듣고 이제 뒤에 뭐 다른 것들 공부하다가 상표법을 좀 까먹었다, 그래서 좀 빠르게 법조문 위주로 해가지고 다시 리마인드를 하고 싶다라는 분들이 꽤 많아서 제가 조문만 딱 정리를 해드리는, 그래서 이 조문은 특히 제가 1조부터 순서대로 해가지고 맨 마지막 조문까지 순차적으로 정리를 해드리는 강의거든요. 그래서 들으신 분들께서 굉장히 도움 많이 됐다 이런 말씀 주셨어요. 그래서 이 강의는 8월쯤에 이제 개강이 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한 9월쯤부터, 그러니까 대학생 2학기가 시작되는 그 시점 기준부터는 여러분들이 객관식 문제풀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객관식 문제풀이 방식 등을 설명드리는 객관식 강의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두 개는 이제 마지막 파이널 단계의 강좌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2월 달에 먼저 최종 정리 강의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최종 정리 강의는 쉽게 이해하면 뭐냐면요, 이제 이 핵심 이론 정리 강의가 기본 이론 강좌를 요약한 강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최종 정리 강의는 이거를 한 번 더 요약한 강좌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기본 이론 강좌는 대략 60강 정도로 진행이 되고 핵심 이론 정리 강의는 35강 정도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약 절반 정도가 되는데 근데 최종 정리 강의는 전 범위를 다뤄요. 근데 10강 안에 끝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컴팩트하게 빨리빨리 제가 거의 속사포 랩을 하듯이 설명을 하면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시험 2월에 치르잖아요. 보통. 그러면은 한 시험 2개월 정도 남은 시점에서 빠르게 강사와 함께, 그러니까 그 빠르게가 정말 빠르게입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강사와 함께 1회독 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파이널 최종 정리 강의를 12월 달에 개설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강좌인데요. 최신 판례 특강이 있을 거예요. 2026년 1월에 진행이 될 거고 이건 이제 어떤 취지냐면 여러분들 판례가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시험 범위에 포함되는 판례는 언제까지냐면 이제 2025년 12월까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12월 31일까지 선고되는 판례가 다 시험 범위입니다. 근데 한번 보면은 이 기본 이론 강의나 핵심 이론 강의에서는 미래에 선고되는 판례를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것도 그 사이 기간 12월까지 선고되는 판례도 시험 범위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팔로우업 해드리는 강의가 바로 최신 판례 특강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시험에서요 2월에 시험이 치러지는데 2개월 전에 그 직전 연도 12월 말에 선고된 대법원 판례가 정답 결정력 있는 지문으로 나왔던 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최신 판례는 항상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제가 정리를 해가지고 1월 중에 이건 아마 현장으로 열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황에 따라 바뀔 수도 있는데 그래서 최신 판례 특강을 열어서 이제 극최신 판례들과 함께 근데 그것뿐 아니라 최근 5개년 판례는 항상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최근 5개년 판례를 같이 정리해드리는 특강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커리큘럼은 이런 식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각각의 강좌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 번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각각의 디테일한 강의에 대한 설명은 이제 각각의 강좌가 개설될 때마다 맨 앞에 오리엔테이션 강의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조금 더 개요를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차 기본 이론 강의는 3월 18일쯤에 개강이 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화목 3강씩 이렇게 오픈을 해가지고 4월 말까지 완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학습하는 내용은 그냥 상표법 전체를 일단은 정리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 기본 이론의 특징 중 하나는 뭐냐면 앞쪽에서 이제 세계관 강의라고도 부르고 저는 또는 인문 강의라고도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기본 이론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 인문 강의라고 된 게 7강 정도 진행이 될 건데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처음부터 바로 이론을 바로 들어가 버리게 되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상표 세계관을 심어드리는 인문 강의가 7시간 정도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래서 전체 책을 한번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론서 정리를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상표법 시험을 위한 이론, 그래서 여기 안에는 법조문도 포함이 되고요. 판례도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범위에서 특허청 심사 기준까지 다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총 정리하는 강의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사용되는 교재는 기본적으로 기본서인 상표법 강의 4판 교재를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조문 노트도 가끔씩 볼 겁니다. 그래서 조문 노트 교재, 이 조문 노트는 여러분들께서 어차피 앞으로 상표법 공부하실 때 무조건 갖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필수 교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63회 변리사 1차 시험을 치르시는 수험생분들께서는 이거를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핵심 이론 강의입니다. 그래서 핵심 이론 강의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월쯤에 개강을 할 예정이고요. 그랬을 때 이거는 그 전체적인 이론을 정리는 하되 조금 더 중요한 내용들 위주, 중요한 판례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조금 더 컴팩트하게 진행이 된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 이론은 대략 62강 정도로 진행이 되는데 핵심 이론 정리 강의는 대략 한 35강 정도로 진행이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핵심 이론 정리 강의에서 주되게 사용되는 교재가 바로 이 워크북, 요약서 교재인데요. 이 워크북 교재의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제가 그 이론을 이렇게 쭉 정리해 놓으면서 옆에 날개 쪽, 책의 날개 쪽에다가 기출 지문을 매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기출 지문이 매칭된 거를 제가 이론을 설명드리면서 이 핵심 이론 정리 강의에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교재는 워크북 교재를 사용을 하되 여기에서도 제가 판례 설명드릴 때는 도식화 자료들을 좀 띄워야 되기 때문에 그때 참고가 될 수 있는 교재가 그 상표법 강의 4판의 케이스편 교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본 이론 강의를 들으시고 또 들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케이스편 교재가 있으니까 별도로 구매하실 필요가 없는데 가끔 가다가 그냥 예를 들어서 기본 이론은 타강 사걸 들었는데 정리가 잘 안 돼서 제 걸로 핵심 이론 정리 강의를 들으시려고 한다라고 하시면은 그때는 이 케이스편만 구매하고 싶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케이스편만 따로 구매하실 수 있게끔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 핵심 이론 정리 강의 같은 경우에는 1차 기본 이론을 들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꼭 필수적으로 들으실 필요 없어요. 왜냐면 1차 기본 이론에서 일단은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걸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그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복습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이론을 여러분 본인의 것으로 만드는 게 더 중요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의 스타일에 따라서 강의 의존도가 조금 더 높으신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나는 나 혼자 하는 것보다 어쨌든 강사와 함께 하는 게 더 좋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핵심 이론 정리 강의를 통해서 한 번 더 빠르게 정리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강사와 함께 빠른 일회독을 희망하는 수험생분들께서가 이제 들으시기에 좀 적합하고요. 그 다음에 사실 가장 메인이 되는 이제 수강 대상은 어떤 분들이냐면 1차 재시생 분들입니다. 그래서 1차를 이미 한번 봤어요. 그래서 그 전년도에 기본 이론을 들으셨어요. 근데 아쉽게 1차가 한번 안 돼가지고 다시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께서 기본 이론을 다시 들을 필요는 없는데 이론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된다 싶으시면은 이 핵심 이론 정리 강의를 들으시면 충분합니다. 이제 어찌되었든 이 핵심 이론 정리 강의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베이스가 있다라는 전제 하에서 조금 빠르게 일회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 베이스가 없는 상태에서 바로 이 핵심 이론 정리 강의를 듣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문 정리 특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상표법 조문 위주로 해가지고 빠르고 꼼꼼하게 정리를 하는 강좌입니다. 그래서 조문 노트 교재만 보면서 진행을 하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3판에서 4판으로 조문 노트를 넘어오면서 개정을 가장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조문을 읽으시면서 좀 참고하실 수 있는 정보들, 특히 특허법과 비교를 했을 때 절차적으로 중복이 되는 것들은 중복학습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동일한 내용은 동일한 내용을 표시를 해둔다든지 아니면 약간의 차이가 있는 부분은 차이가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를 다 조금 디테일하게 표시를 해두었거든요. 그 점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강사와 함께 빠른 조문 1회독을 원하는 수험생분들 또는 이제 어떤 분들께서 듣기 또 적합하냐면 2차 시험을 준비하다가 다시 1차를 준비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보통 3시라고 하죠. 그래서 2차를 2번 치렀는데 이제 아쉽게 또 안 돼가지고 다시 1차를 준비를 해야 될 때 그때 이제 2차 수험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판례 굉장히 많이 공부하거든요. 그러니까 판례는 보통 안 약해요. 근데 조문이 오히려 약해집니다. 2차 준비를 하다 보면. 그래서 그렇게 2차 준비를 하다가 다시 1차로 돌아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문을 조금 디테일하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분들께서 활용하시기 좋다. 또는 이제 뭐 30분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1차가 아쉽게 한 번 봤는데 안 돼가지고 일단 2차 준비를 좀 하다가 다시 1차 준비로 돌아오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께서도 딱 내가 판례는 잘 아는데 조문 위주로만 보고 싶다 하면 이 조문 정리 강의를 활용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객관식 강의입니다. 근데 객관식 강의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필수 코스로 안내 드리지는 않아요. 기본적으로 법 과목은 여러분들께서 직접 객관식 문제를 풀이하는 게 중요하지 강의를 듣는 게 아주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해설이 다 있어요. 그리고 기본 이론 듣고 복습 잘 하셨으면은 그 이제 해설 보시면 어느 정도 이게 왜 틀렸고 이게 왜 맞는지 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필수 강의는 아닌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의 의존도가 좀 높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 분들께서 이제 활용하시기 좋은 강의가 객관식 강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당연히 일단은 그래도 강의를 들으시면 도움이 되는 것들은 제가 강의를 많이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객관식 문제를 풀이를 할 때 어떤 스킬을 가지고 풀이를 해야 되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는 강좌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와서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 상표법 전체를 봤을 때 헷갈리는 개념들이 생길 거거든요. 그런 헷갈리는 포인트들을 제가 문제풀이를 하면서 계속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이런 게 이 강의의 특징이라고 보여주시면 되고 어쨌든 이게 필수적인 건 아니기 때문에 강의는 조금 라이트하게 준비했어요. 한 20강 정도로 그렇게 무겁지 않게 준비를 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는 객관식 문제집 을 가지고 해설을 진행을 하도록 할 겁니다. 그때 모든 문제를 같이 다 풀지는 않을 거고요. 제가 진도 범위를 정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도 범위에 있는 걸 다 풀어 오시면 그 중에 해설이 필요한 것들 제가 찝어가지고 중요한 것들 위주로 해설을 할 겁니다.
그래서 혼자서는 뭔가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이 드시면은 그때 이러한 강좌를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특히 저희 메가벨리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올패스가 판매가 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좀 강의 의존도가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그래서 막 핵심 이론 정리도 이제 그냥 좀 빠르게 듣고 싶고 그다음에 객관식 문제 풀이 방식도 강의를 좀 일부라도 참고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그런 올패스 상품 같은 거를 좀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파이널 최종 정리 강의 같은 경우에는 12월 달에 개설이 되게 됩니다. 진짜 막바지가 되어서 이제 최종 정리를 도와드리는 강의이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아야 할 이론, 그 다음에 어떤 문제풀이 스킬 같은 것들을 제가 요약 정리해드리는 강좌이고요. 10강 정도로 굉장히 컴팩트하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막 상세하게 설명드리지는 않아요. 근데 빠르게 포인트 위주로 해가지고 전체를 좀 빠르게 훑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근 5개년 대법원 판례, 그 다음에 최신 개정법이 있으면 그런 것들도 설명을 드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교재는 다 보충 프린트를 가지고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 막바지에 강사와 함께 정말 빠른 일에도 그러니까 특히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되는 과목이 굉장히 많잖아요. 민법, 특허법, 디자인보호법, 그 다음에 물화생지 이거 다 하면은 워낙 많이 돌리다 보니까 12월쯤 됐을 때 상표법 정리했던 그 체계를 까먹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거 빨리 들으면서 다시 한번 빠르게 체계를 잡는다. 이런 목적으로 활용을 해주시면 되는 강의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최종 정리 강의에서도 최근 5개년 최신 판례에 대한 자료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시는 게 뭐냐면 이 파이널 최종 정리 강의를 들었을 때 최신 판례 특강을 또 들어야 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주시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이거 들으시면요. 이 강좌가 12월 초에 열려요. 그래서 제가 11월 말까지 선고되고 공개된 판례들은 다 이 최신 판례를 최종 정리 강의에서도 반영을 해드릴 거거든요. 근데 또 물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게 12월 초에 개강을 하다 보니까 12월에 선고되는 판례는 반영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반영을 하려면 최신 판례 특강을 이제 들으셔야 되고 근데 이제 제가 어떻게 제공을 해드릴 거냐면 최종 정리 강의 들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제 이거 들으셨으면은 이제 최신 판례 특강을 따로 결제해서 듣지 않더라도 그 완전 극최신 판례죠. 12월에 선고되거나 공개된 판례를 팔로우업 할 수 있게끔 제가 다 자료를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그건 이제 나중에 가서 이 최종 정리 강의의 오리엔테이션이나 아니면 뭐 최신 판례 특강에 관련된 강좌 설명 쪽에다가 제가 가이드를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들으시면은 꼭 그 최신 판례 특강을 결제해서 듣지 않아도 되게끔 제가 다 가이드를 드릴 거니까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최신 판례 특강이 이제 내년 1월에 이제 진행이 되게 되는데 이거는 좀 필수적인 코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시험 범위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선고된 판례가 시험 범위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포함해서 최근 5개년 판례를 정리하는 강의다. 이건 굉장히 짧게 진행이 됩니다. 한 3, 4강 정도로 진행이 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충 프린트로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다 들으신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예외가 파이널 최종 정리 강의를 들으셨으면은 이제 조금 더 추가되는 것만 있으면 그것만 추가하면 된다라는 거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커리큘럼이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초시생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 이론 들으시고 그 다음에 중간에는 이제 뭐 해주시면 되냐면 각자 복습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객관식 문제가 9월쯤 나올 거예요. 문제집이. 그러면 9월쯤에 객관식 문제풀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객관식 문제풀이랑 그 다음에 이론 정리하는 걸 계속 반복해 주시다가 마지막에 2026년 11월에 최신 판례 특강만 들어주시면 이게 그냥 딱 필수 코스입니다. 근데 일단 제가 좀 많이 추천드리는 것 중 하나는 8월쯤에 조문 정리 강의가 개강을 하면은 이제 뭐 8월이나 9월 이 시점쯤에 이거 한번 라이트하게 들어보시는 거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제가 강의를 하는 입장이지만 이 조문 정리 강의를 하면서 그걸 굉장히 많이 느꼈거든요. 아 이거 모든 수험생분들이 들으시면 굉장히 도움 많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공부를 하시다 보면 조금 조문을 까먹을 거예요. 그럴 때쯤 이 조문 정리 강의 한번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건 제가 위로 올려놨고 여기 아래에 있는 거는 좀 옵셔널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객관식 강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직접 풀이를 반복하는 게 중요하지 강의 듣는 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옵셔널하게 고려해 주시면 되겠고 파이널 최종 정리 강의도 나는 혼자 정리할래 하면 안 들으셔도 돼요. 필수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제 경험상 많이 들으시더라고요. 막바지에 가가지고 정리가 안 되면 이걸로 빠르게 10강 안에 정리가 되니까요. 그런 분들이 옵셔널하게 고려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재시생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데 뭐만 바뀌냐면 작년도에 기본 강의를 들으셨잖아요. 그럼 또 기본 강의를 다시 들을 필요는 없기 때문에 핵심 이론 강의를 이제 들으시고 그 뒤에는 똑같이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추천 커리큘럼 굉장히 커리큘럼이 단순해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그래서 또 많이 질문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미리 좀 답변을 드리고자 이 항목을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저는 1차 커리큘럼 중에서 판례 강의라고 하는 게 따로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참고로 제 커리큘럼 전체를 보면은 2차에서는 판례 심화 강의가 있거든요. 근데 1차에서는 따로 없어요. 이거 이제 왜 그러냐면요. 이제 제가 앞단에서 하는 이론 강의들 있죠. 기본 이론이랑 핵심 이론 강의. 거기에서요. 제가 판례를 엄청 상세하게 설명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표법은 사실상 그 이론이랑 판례를 떼어내서 설명하는 게 말이 안 돼요. 그걸 엮어서 이해를 해야 전체적으로 이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기본 이론 시간이든 핵심 이론 시간이든 판례들은 항상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사실관계까지 포함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어찌되었든 뭐 초시생분이면 기본 이론을 들으실 거고 재시생분이시면 핵심 이론을 들으실 텐데 그러면 판례 강의를 추가로 들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설을 따로 안 하고 있고 할 필요도 없다라는 점. 그래서 여러분들도 추가로 들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 이론 강의 들으셨으면 그거 복습 잘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따로 개설 안 하고 있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2차에서는 제가 판례 심화 강의를 따로 개설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2차에 오셔서는요. 여러분들께서 특히 나중에 판례집을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 판례집이 판례 원문이 수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양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스스로 볼 때 강약 조절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판례집을 같이 1회독 해드리면서 이 부분이 중요하다. 이 부분은 그냥 날려도 된다. 이런 것들을 조금 설명을 드려요. 구조화 해드리는 작업을 해드리는 게 목표인 강의이다 보니까 여기선 판례 심화 강의가 따로 있는 건데 1차에서는 판례집 같은 걸 따로 볼 필요도 없기 때문에 그냥 별도로 개설 안 하고 이론 강의에서 풍부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제 간혹 가다가 강사를 선택을 했는데 타 강사를 선택을 했는데 이제 좀 안 맞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다른 강사님을 제가 뭐 비하하는 건 아니고 그 수험생분이랑 안 맞으셔서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들었는데 정리가 잘 안 된다. 이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추천드리는 건 뭐냐면 제 기본 이론은 다시 드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어쨌든 다른 강사님 기본 강의를 들었으면은 기본 베이스가 아예 없진 않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핵심 이론 정리 강의를 활용해 주실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마지막 제 강의 커리큘럼을 따라오면 2차 준비할 때도 도움이 되냐? 앞에서 많이 설명드렸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는 논리 구조를 제가 1차 교재 라인업들과 2차 교재 라인업들에서 똑같이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연계성이 분명히 있을 거고 두 문자의 연계성 그 다음에 도식화 자료의 연계성 연계되는 자료들이 많기 때문에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당연히 도움 많이 되고 실제 합격하신 분들 중에서 제 1, 2차 커리큘럼을 같이 따랐을 때 효율적이었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리엔테이션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커리큘럼 가이드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 때 뵈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제가 이제 올해부터 이제 1차 상표법에 관련된 여러 가지 커리큘럼 가이드 드리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암기 자료 같은 거를 또는 보충 자료 같은 것들을 제공해 드릴 일이 있거든요. 그때 제가 막 너무 여러 게시판에다가 이제 올리다 보면은 조금 여러분들께서 찾기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링크에다가 다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링크를 걸어가지고 올려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제 1차 커리큘럼을 따라오시면서 어떤 자료 강사가 올려줬다고 했는데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 하시면 그냥 여길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링크 좀 기억해 주시고 제가 나중에 공지사항도 올릴 거예요. 또는 이거 QR로 해가지고 지금 들어가실 수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커리큘럼 가이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본 강의 때 뵈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